네, 안녕하세요. 나무새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병에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대추나무 빗자루병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자기가 모르겠다. 키워드를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키워드만 일단 외워가세요. 키워드만. 쭉쭉쭉 넘기시면서 키워드 보고 키워드만 일단 다 외워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공부 방법 중 하나예요. 자, 대추나무 빗자루병 한번 보겠습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이건 1차 시험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950년 보온지역이 이제 대추의 주산지죠. 주산지. 대추의 주산지. 이 보온이 대추 주산지예요. 보온지역에서 이제 비롯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발생을 했다. 일단 1950년도 보온지역에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발생지역 및 연도. 발생 지역 및 연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시고, 저번에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더라고요. 발생 연도 및 지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발생 지역 및 연도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접목 세상 매개춤 이렇게 나왔고, 수년내 고사 이렇게 나왔고, 제일 위험한 병이 나왔는데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것들은 병 특성. 자, 접목 세상 매개충으로 의해서 전반이 됩니다. 이걸 좀 잘 늘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접목전염, 세산전염, 흡증성 곤충인 모무니 매미충에 의해 전반됨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되시고, 자, 수년 내에 고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좀 특성이에요. 이게 병원성이 강한 거라기보다는 이거에 걸리면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지 못해요. 발병 후에는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수년 내에 고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발병 후에는 뭐 개화를 하지 못하든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수년 내에 고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대추나무에서는 제일 위험한 병이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다. 이렇게 알아가시면 되시고요. 자, 다음 병진 및 표징입니다. 병진 표징. 눈에 보이는 것들이겠죠, 이제. 여파현상. 자, 열매나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잎만 막 뭉쳐서 자랍니다. 여파현상이 발생을 하고, 여파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도 알아가시면 좋아요. 이것도 적어주셔도 되시고, 여파현상 같은 경우에는 옥신과 사이토키닌, 식물 호르몬이죠. 옥신과 사이토키닌은 이제 어찌 보면 영양생장을 쭉쭉쭉 촉진시키고, 생장을 촉진시키는 놈들인데, 얘네를 촉진시켜요. 얘네를 이제 이 대추나무 빗자루병에 걸리면 옥신이나 사이토키닌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신호를 보내게 되니까 오신호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되니까 애들이 생식 생장을 안 하고 이 영양 생장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다 막 꽃으로 돼야 되는 그 눈이 다 잎으로 변하고 열매도 잎으로 다 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잎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옥신과 사이토키닌 의 분비가 이제 촉진됐기 때문에 여파 현상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개화랑 결실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화와 결실이 안 되고 이것들이 다 잎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잎도 막 큼직큼직한 게 아니고 잎도 훨씬 작아져요. 보시면은. 자, 다음 이거 이미다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방제안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었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사가 있었어, 옥사.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수간 주입해야 됩니다. 꼭 수간 주입.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수간 주입하여 치료한다. 이건 가능해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수간 주입은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다음 버즘나무 탄저병입니다. 버즘나무 탄저병은 제가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탄저병 자체가 뭐 나올 확률이 그리 많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버즘나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근데 버즘나무가 어쨌든 저희가 가로수를 많이 심는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피해도 늘고 있어요. 이건 발생 지역 및 연도에서 버즘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병이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지역의 피해가 크고 근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제 가장 좋긴 한데, 뭐 근래에 우리나라의 피해가 증가 중이다 이렇게 적으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른 봄, 수간 엉성, 그리고 월동안 잔환과 1차 감염. 요게 뭐냐면은 병특성이에요. 특성입니다. 이른 봄에. 이른 봄에 새잎이 피어날 때 비가 잦고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새잎이 피어난다, 비가 잦다, 서늘한 날씨다. 이게 사실 뭐의 특징입니까? 봄의 특징이죠, 봄. 그러니까 이른 봄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른 봄만 가져가면은 이 뒤에 새 잎이 피어날 수 있고, 이 문장을 적을 수 있고요, 우리는. 그리고 비도 잦잖아요. 비가 잦고, 서늘한 날씨. 서늘한 날씨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음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간이 엉성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심한 경우 잎이 거의 다 탈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간 전체가 이제 엉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잎이 떨어지는 병해나 같은 그런 부분에서는 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자, 다음 월동안 잔환과 1차 감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예. 월동안 잔환각이 형성하여 1차 감염을 일으킨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잔환각이 1차 감염을 일으키면은 뒤에서는 뭐가 감염을 일으킬 것 같아요? 분생포자가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분생포자가 전파되어 2차 감염을 일으킨다. 이후 분생포자가 전염되어 2차 감염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우리의 병진과 표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버준나무 탄저병은 잎맥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잎맥에. 그래서 주맥은 이렇게 하고 측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주맥의 측맥에 번개 모양의 갈색 병반이 나타납니다. 주맥과 측맥에 번개 모양의 갈색 괴사병반 이런 게 나타나요. 주맥과 측맥에 번개 모양의 괴사병반이 나타난다. 두 번째, 주맥과 측맥에 분쇄 포자층이 나타납니다. 주맥과 측맥을 따라서 분쇄 포자층, 자, 흑갈색의 분쇄 포자층이 다수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 꼭 알아가세요. 버즈나무 탄저병 키워드입니다. 다음, 철쭉류 떡병입니다. 철쭉류 떡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 균사로 월동한다는 점입니다. 균사로 월동한다는 점. 얘가 뭐였죠? 병특성. 그렇죠. 균사로 월동하고 햇빛이 부족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병특성이고요. 자, 꽃눈이 기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비대해져요. 흰색의 덩어리로. 꽃눈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서 흰색의 덩어리로 이렇게 커집니다. 꽃눈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져서 흰색의 덩어리로 커진다. 요게 그 병진과 표징이죠. 이제 병진과 표징. 여기 세 개 다 병진과 표징인데요. 자, 핑크빛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흰색의 덩어리로 됐던 게 햇빛을 쬐면은 핑크빛으로 변하는데 이게 안토시아닌 색소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리고 또는 이건 햇빛을 받은 핑크색으로 변하잖아요. 이거는 또 그냥 흑회색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변하냐면은 이 클라도스포리움류의 곰팡이가 거기서 자란 거예요. 또 부생적으로 자랐다고 하거든요. 부생적으로 클라도스포리움류의 곰팡이가 부생적으로 자라면은 흑회색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이게 철쭉류 떡병의 설명이고요. 다음 회화나무 녹병입니다. 회화나무 녹병과 후박나무 녹병은 동종기생균이에요. 동종기생균. 무슨 말이냐면 중간기주를 겹치지 않고 계속 이제 같은 수종에서 감염이 된다는 겁니다. 누적적으로 계속. 자, 동종기생균이고, 그게 동종기생균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반복 감염이 된다. 중간기주가 없기 때문에.
이 반복관념이라는 문장은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잎과 가지에 계속해서 반복관념을 일으킨다. 잎과 가지에 계속해서 반복관념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중간기주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시고요. 자, 봅시다. 다음. 얘는 뭘까요? 혹에서 월동한다. 병원균은 병든 낙엽과 가지 및 줄기의 혹에서 겨울포자 상태로 월동합니다. 그러니까 혹에서 월동한다. 혹에서 겨울포자 상태로 월동한다. 병원균은 혹에서 겨울포자 상태로 월동한다.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은 병원균은 병든 낙엽과 가지 및 줄기에서 혹에서 겨울포자 상태로 월동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도 되시고요. 자, 다음 병직 및 표징입니다. 얘 병직 및 표징 두 개 다 병직 및 표징 나왔죠? 입 뒷면 얘도 병직 및 표징이네요. 자, 병직 및 표징인데 방추형의 혹이 생깁니다. 네, 방추형의 혹이 생기는데 이것도 문장으로 하면은 가지와 줄기에 방추형의 혹이 생기고 껍질이 갈라진다 정도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겨울포자태라고 했는데 이게 그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1번, 2번으로. 방추형의 혹이 생겨서 가지와 줄기에 방추형의 혹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혹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지면 껍질이 갈라지겠죠. 거기까지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2번 쓰실 때는 그 갈라진 틈으로 겨울포자태가 무더기로 나타난다. 갈라진 틈으로 겨울포자태가 무더기로 나타난다.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잎 뒷면에 여름 겨울포자태가 나타난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노병이면 제가 이거 적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노병이면은 이게 보통은 중간기주가 있잖아요. 그쵸? 중간기주랑 이제 그냥 기주랑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름포자 있는지 겨울포자 세대가 어디에 가 있는지, 여기에 가 있는지 여기에 가 있는지에 따라서 잎 뒷면에 뭐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회화납병은 당연히 회화납병에서 모든 세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잎 뒷면에 여름포자태랑 겨울포자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당연한 부분이지만 적으라는 겁니다. 네, 시험 때는. 좀 특이해서 가졌어요. 테부코나졸은 다 비슷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테부코나졸이랑 헥사코나졸을 교대로 한 달에 2번 교대로 한 달에 2번 이렇게 살포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포플러 입노병입니다. 포플러 입노병은 이제 여름 포자로 월동합니다. 이거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쵸. 녹병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주 및 생활사로 들어간다고 했죠? 기주 및 생활사로 들어가는데 포플러 입노병 같은 경우에는 남쪽 지방에서는 여름 포자로 활동합니다. 네. 그리고 포플러에서 낙엽송으로 가는데 자, 그리고 기주나 포자 형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기주 포자 형태, 조기 낙엽. 자, 이거는 통째로 외울 수 있어요. 이 포플러 입노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포플러에서 낙엽송으로 간다. 포플러가 기주고 낙엽송이 중간기주다. 그리고 기주마다 포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중간기주에선 포자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병특성과 병징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포플러에서 낙엽송 가는 걸로 한번 병특성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포플러에서 여름포자랑 겨울포자 세대 지내거든요. 자, 여기 한번 적을게요. 포플러에서 여름과 겨울포자 세대를 지내고 낙엽송에서 녹병정자와 녹포자 세대를 지내요. 이렇게 세대를 지우는데 포플러에서 낙엽송으로 가는 거는 이 겨울포자 다음에 뭐죠? 담자포자죠. 포플러에 있던 포플러에서 만들어진 담자포자가 낙엽송으로 날아가서 잎을 감염시킨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포플러에서 담자포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낙엽송으로 가서 잎을 감염시킨다. 아니면 바람에 의해 낙엽송으로 날아가 새로 난 잎을 감염시킨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병 특성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낙엽송 잎에 또 뭐가 붙겠어요? 낙엽송은 녹병정자랑 녹포자 세대잖아요. 그쵸? 이 낙엽송에 있던 녹포자가 반대로 본 거죠.
낙엽송에서 포플러로 간다고 본 겁니다. 낙엽송에 있던 녹포자가 포플러 잎에 날아와서 감염을 일으킨다. 이렇게만 적어두시고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녹포자가 포플러 잎에 날아와 주황색의 여름포자태를 만든다. 그럼 포플러 잎 뒷면에 이런 식으로 막 점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포플러 잎녹병. 그거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쓰실 수 있으시죠. 주황색의 여름포자태를 만든다. 녹포자가 가서 여름포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어도 쓸 수 있는 게 한 두 줄 정도, 2개 정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병특성에, 이거 기준미 생활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병특성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름포자로 활동하는 게. 그리고 이걸로 한번 병징과 표징도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요거 있죠, 요거. 주황색. 포플러 잎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막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포플러 잎녹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표징이잖아요. 그쵸? 병징과 표징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세요. 이거를 문장으로 풀어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름의 잎의 뒷면 전체가 노란색의 또는 주황색의 여름 포자태로 덮인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병징 및 표징 하나 나온 거예요. 병징 및 표징 1 그거 나왔어요. 2번 뭐라고 할까요? 또. 자,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는 포플러죠. 지금 포플러 얘기한 거죠. 낙엽송에서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낙엽송에서. 낙엽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병정자랑 녹포자 세대라고 했죠. 이 녹포자 세대, 녹포자 퇴 어디서 발견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잎 뒷면. 웬만하면 다 잎 뒷면이라니까요. 발견이 되는 게. 그래서 낙엽송의 잎 뒷면에 노란색 혹은 주황색의 녹포자태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금세 문장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플러에서 낙엽송 어떤 세대를 이제 어디서 지내고 있느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조기낙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포플러 잎녹병 같은 경우에도 심해지면은 조기낙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기낙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잎에 병해가 걸리면은 잎에 병해가 걸려서 심해지면은 조기낙엽이 생깁니다. 그거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답이에요, 답. 그것도 답이에요. 이런 부분들 언제든 적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장 만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술형 공부하실 때는 하셔야 되시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서술형은 몇 개 키워드를 가지고 누가 더 문장을 잘 구성하느냐 요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장을 많이 저도 연습을 물론 해야 되고 많이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파이토포트라 뿌리 썩은 병 먼저 보겠습니다. 파이토포트라 뿌리 썩은 병 1999년에 경남 진주의 한 묘포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첫 번째 발견된 게 경남 진주의 한 묘포장에서 발견이 됐고 가장 좀 큰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 병 특성입니다. 병 특성 이렇게 가져가요. 병 특성.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배수가 불량한 부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병이 발생이 돼서 뿌리를 썩게 한다. 이거 좀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유주포자가 나왔는데 유주포자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이런 식으로 편모가 달려있다고 했죠? 편모가 달려있어서 물에서 어느 정도 헤엄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습하고 물이 있겠죠. 그 물들을 유주포자가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잘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유주포자가 이동을 못 하겠죠. 근데 물이 있으면은
유주포자가 이동을 하겠죠? 요거를 이제 플러스라는 거예요. 역병균의 무성세대 포자인 유주자는 과습한 토양이나 물에서 편모를 이용해 헤엄칠 수 있으므로 주로 배수가 문제 있을 시에 피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파이토프토라 뿌리 썩은 병의 무성세대에서는 유주포자가 만들어지므로 유주포자는 근데 습한 토양이나 물에서 이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전염이 된다. 이렇게 자기만의 말로 풀어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병직 및 표징 한번 볼게요. 잔뿌리에서 큰 뿌리로 갑니다. 감염 초기에선 잔뿌리가 죽고요. 감염 갈수록 큰 뿌리를 감염해서 죽입니다. 두 번째. 자, 이것도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거예요. 이게 보인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병직 및 표징이라고 한 건데, 자, 잔뿌리에서 큰 뿌리로 이제 가고, 그리고 생장할 때는 유주포자가 관찰됩니다. 생장할 때는 유주포자를 만들어내고, 월동할 때는 후벽포자를 만들어냅니다. 생장할 땐 유주포자, 월동할 땐 후벽포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다음 모잘록병인데요. 모잘록병 같은 경우도 어려우면 어렵게 볼 수 있고 쉬우면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1차 필기 때도 분명하셨을 겁니다.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균은 병원균은 총 3개 있어요. 3개. 리족토니아랑 피시움이랑 푸사리움 이렇게 있는데 리족토니아랑 피시움이랑 푸사리움이랑 발병 환경이 조금 달라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과습한 토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푸사리움 같은 경우에서는 고온일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풀어 쓰실 때는 리족토니아 및 피시움으로 의한 모잘록병은 과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되며 푸사리움에 의한 병은 고온일 때 많이 발생을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병진과 표징이에요. 병진과 표징인데 지중 부패형부터 간부형까지 있는데 얘네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느 시기에 부패가 되느냐, 어느 시기에 어느 부분이 부패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중 부패형은 종자가 그 발화하기 전후, 종자가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발화하기 전후에 감염돼서 부패하는 거. 지중 부패형. 이게 땅 속이겠죠. 땅 속에서 부패하는 거겠죠. 이렇게. 다음 도복형. 종자가 발화 후에 종자가 발화까지 했어요. 이렇게 발화해서 이렇게 내밀었어요. 때문에까지 이렇게 내밀었는데 내밀자마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제부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잘록해지고 쓰러지고 썩는다. 이렇게 하면 도복형이고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도복형이라고 하고 다음 수부형. 수부형은 뭘까요? 수부형은 지상부까지 나온 겁니다. 지상부까지 나왔고 지상부까지 나왔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이 위에 쪽이 썩는 거예요. 위에 쪽이 조금 나왔는데 위에 쪽이 썩으면은 이제 수부형. 그 다음에는 이제 금부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목질화가 됐을 때 이제 좀 나무라고 살짝 보여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검은색으로 막 썩는 거 그거를 이제 금부형이라고 하고요. 간부형은 1년 지난 묘목. 간부형은 1년 지난 묘목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지난 묘목에 이 줄기가 침해되어서 당연히 상부가 말라 죽겠죠. 당연히 줄기가 이제 침범이 됐으니까 말라 죽고 그리고 인산질 비료랑 하이맥사졸 액제 600배 이건 좀 특이해서 가져왔어요. 네. 다른 거는 그냥 그런데 다른 거 예를 들어 물리적 방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물리적 방제 태우는 거 있어요. 태우는 거. 이 병 걸린 거를 그냥 즉시 뽑아가지고 이 병든 모목을 즉시 뽑아가지고 태워버린다. 물리적 방제 이렇게 할 수 있고 경종적 방제는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과습하다. 그러니까 배수 관리 해주면 됩니다. 배수 관리. 화이트보드랑 똑같고요.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발병을 줄인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소나무 잎떨림병입니다. 소나무 잎떨림병. 소나무 잎떨림병은 1980년대 양평에서 큰 피해를 받았었고, 이게 발생 지역 및 연도 1980년대 양평에서 그랬고요. 병 특성 15년생이야. 병원성이 약하다. 이제 로포데르미움 세디티오섬 요거까지가 병 특성. 그리고 수관하부 묵은잎 잔황반 보이는 거죠. 병진, 표진 이렇게 있습니다. 15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성이 약합니다. 병원성이 약합니다. 병원성이 약하다고 하고, 그리고 로포데르미움 세디티오섬 병원성은 약한데 이 로포데르미움 세디티오섬만 유일하게 당년생 잎을 감염하는 병원성이 있어요. 당년생 감염 병원성.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요. 다음 병진과 표징입니다. 좀 특이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관 하부에 묵은 잎이 떨어집니다. 이걸 좀 더 이제 풀었으면은 수관 하부의 묵은 잎이 한 어느 정도냐면은 3분의 1 이상이 무슨 색으로? 젓갈색으로 변하며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좀 완벽하고요. 다음 1개에서 15개의 잔황반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 감염 부위에 1개에서 15개의 잔황반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방제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얘만의 물리적 방제 있다면은 요거만 보시고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수관하부. 수관하부를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수관하부를 가지치게 하여 뭐 통풍을 좋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밤나무 줄기마름병이네요. 얘도 뭐라고 했죠? 세계 3대 수목병. 세계 3대 수목병이고 1925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이평응기는 저항성, 그쵸? 옥광은 감수성 품종입니다. 얘는 품종이에요, 품종. 품종이면 어디겠어요? 네, 기주에 속하겠죠, 기주. 부제목 기주에 속하고 3대 수목병이다. 뭐 상처로 침입한다 이런 건데 상처 침입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고 자, 3대 수목병입니다. 밭나무 조경병, 잣나무 털록병, 그리고 느릅나무 시드름병. 세계 3대 수목병 중 하나로 미국과 유럽에는 피해가 상당하죠.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좌, 돌출, 이거 당연히 병진과 표징이겠죠. 황새균사판, 그렇죠. 병진과 표징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좌가 처음에는 수피 밑에 제가 자좌랑 돌출 외우러 간 이유가 자좌가 처음부터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좌가 수피 밑에 형성이 돼 있다가 진행되면은 수피를 뚫고 돌출해가지고 황갈색의 구멍처럼 보이는 그런 병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케이. 자자가 처음에는 수피 밑에 있다가 돌출되면서 이제 황갈색의 그런 병증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고 황색의 균사판인데 수피를 제거하면은 황색의 두툼한 균사판이 나타납니다. 밤나무 줄기나름병 특징이고요. 수피를 제거하면 황색의 두툼한 균사판이 나타난다. 되어 있고 좀 특이한 게 티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화학적 방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병 초기 환부에 그 다친 부분에 티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를 발라준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방에 가까운 거죠. 화학적 방제 중에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상처 침입 한번 볼 텐데 곰팡이 있잖아요. 곰팡이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여러 있죠. 우리 병원균들. 이 균 얘들이 가장 많이 침입하는 게 이 상처예요. 상처가 가장 침입률이 높습니다. 상처로 침입하는 게. 왜냐하면은 들어가기가 쉽잖아요. 상처가 딱 나면은 뭐 이게 곰팡이밖에 어차피 그 각비 침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어차피 못 들어가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상처는 그냥 열려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병원성 미생물들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병 있잖아요. 지금 1번부터 15번까지 했는데
1번부터 15번까지의 모든 병들이 상처 침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처 침입으로 뭐 예를 들어 뿌리병 같은 경우에는 뿌리의 상처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줄기병에 같은 경우에는 줄기의 상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상처 침입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생각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은 상처 침입 쓰셔서 시험 치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요.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그런 몇 가지 문장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만능의 문장들, 어디 들어가도 되는 문장들 있죠. 그런 문장들을 적재적소에 쓰시면 돼요. 네. 그런 문장들만 쓰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그 채점하시는 분도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다 답안을 작성해놨네. 아, 이거 점수 많이 못 주겠는데 하고 점수 진짜 많이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만의 특성도 알고 가되 대신 좀 이렇게 사이즈를 크려면 우리가 답안의 사이즈를 좀 키우려면은 그런 걸 알고 가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타르 전문의병 바로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강의 마쳐볼게요. 타르 전문의병은 아완산가스라는 키워드를 이제 먼저 하나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하죠. 타르 전문의병은 아완산가스에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아완산가스가 있는 곳에는 타르 전문의병이 없어요. 도시 지역에는 타르 전문의병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병 특성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걸 뭐 잘 쓰면은 이 병은 대기오염을 알려주는 식물 지표로 이용이 될 정도로 아황산가스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의 조경수나 정원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 문장 통째로 외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냥 아황산가스 하나 외우시고 나머지는 잘 끼워서 맞춰 가자고요. 네. 병 특성입니다. 다음 것도 병 특성이에요. 자, 다습한 조건에서 잔항반이 열리면서 잔항포자가 1차 전염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잔항반에 있던 잔항포자가 1차 전염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잔항반에 있던 잔항포자가 1차 전염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병? 타르 전문의병입니다. 자, 초기에는 황색의 전문이었다가 이건 병징 표징이에요. 여름 이후에는 광택을 띠는 뭐라고요? 광택을 띠는 흑색의 병반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흑색의 병반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백색을 흑색이라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문의병 같기도 하면서 이게 딱 보면은 뭔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타르 전문의병은. 그래서 이제 여름 이후에는 광택을 띠는 흑색의 병반이라고 나타냈고 병반 주위는 단풍이 들어도 녹색을 띠는데 병반 주위는 녹색을 띠는데 요게 제가 지금 찾아보진 않았는데 사이토키닌 때문인 것 같아요. 사이토키닌이 영양소를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식물 호르몬 내 사이토키닌이. 그래서 우리가 녹병 할 때도 걸린 부분이 이제 그린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사이토키닌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이제 막 다른 데는 다 낙엽지고 하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가지고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됐건 간에 이 사이토키닌 얘기는 안 적어주셔도 되시고 타르 전문의병 병반 주위는 녹색을 띱니다. 단풍이 진 후에도 녹색을 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요. 마지막 부분은 한 번도 복귀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빨리 알아가는 것보다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병해까지 이제 해봤고요. 다음은 아마 비생물적 피해로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